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막극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저는 무엇보다도 신선함, 독특함, 개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막극이 그런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작가, 연출 이런 분들이 신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나 연출의 데뷔작으로 단막극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단막극만의 매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단막극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KBS나 TVN에서 시즌제로 나오는 단막극 말고 1년 내내 꾸준하게 단막극이 방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작가님들의 단막 데뷔작을 여러분께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MBC 베스트 극장을 통해 데뷔한 작가님들의 단막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순서는 단막극이 방영된 순서대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은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이 작품을 쓰신 작가님은 하명희 작가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명희 작가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명희 작가님은 아버지의 자리를 통해서 등단하셨고요. 이후에 가장 슬픈 자세, 자유선언, 제부도, 봄을 탄다, 기억 저편의 그늘, 사랑의 조건, 사랑에 관한 9가지 미신 하마 등의 단막극을 MBC를 통해서 방송하셨습니다. 특히 베스트 극장을 통해서 이제 대부분 방송이 되었고 3.1절 특집 드라마도 한 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미니 시리즈 장편을 집필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MBC 종합병원. 이거 진짜 저 재밌게 봤었어요. 그리고 KBS로 이제 방송국을 옮기셔서 스타트라는 청소년 드라마,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이걸 굉장히 저는 오래 집필하셨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JTBC로 이제 방송국을 또 옮기셔서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저 이것도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이후에 이제 SBS로 옮기셔서 또 굉장히 많은 드라마를 집필하십니다. 또 인기도 굉장히 시청률도 높았던 드라마들이죠. 어떤 게 있었냐면 따뜻한 말 한마디, 상류사회, 닥터스, 사랑의 온도 등의 작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 TVN에서 청춘기록 가장 최근 작품으로는 2022년 4월 2일부터 2022년 9월 18일까지 방송되었던 KBS 주말 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또 작가님은 수상하신 또 이력이 있는데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대한민국 컨텐츠 대상에서 2번이나 수상을 하셨어요. 한 번은 2016년 닥터스라는 작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고 2021년 청춘기록이라는 드라마로 방송, 영상, 산업 발전 유공 부분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표창. 와, 얼마나 떨릴까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요 부분만 봐도 작가님의 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죠. 자, 이런 대단한 필력의 하명희 작가님이 최초로 쓰신 작품 아버지의 자리는 어떤 작품인지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베스트 극장 150회에 방영된 작품입니다. 1994년 9월 9일에 방송되었는데요. 이주환 연출가님이 연출하셨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크게 2명인데 아버지와 딸이에요. 아버지는 이남 이녀를 둔 분이신데 막내딸과 아버지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아들과 함께 살고 계신 아버지가 큰아들이 파산을 해서 처갓집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함께 갈 수 없으니까 혼자 살고 있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막내딸과 아버지가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또 맞춰 나가는 이야기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재미있었어요. 뭔가 알콩달콩한 이런 아기자기한 갈등들이 들어가 있었고 또 거기 안에서 부녀의 어떤 따뜻한 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무뚝뚝한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던 딸의 어떤 슬픔. 그런 감정이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서로 떨어져 살다가 이제 같이 살게 되면서 부딪히는 어떤 작은
근데 또 일상생활 하다 보면 이게 작지만 않잖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부딪히는 이런 아주 갈등들을 재미있게 그리는 작품이었고요. 이게 94년에 방송된 거니까 거의 30년 전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과 이 아버지의 삶이 그닥 다르지 않아서 좀 슬펐어요.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 뭔가 취미생활을 즐기기도 어렵고 뭔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상황이 그대로 지금 현재의 모습과 그대로 전혀 다르지 않아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노년층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발전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작품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내 딸의 직업이 초등교사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교사,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의 어떤 촌지와 관련된 에피소드들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소개하는 모든 작품들은 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이버 시리즈온은 회당 이제 결제를 해서 보셔야 되고, 웨이브는 구독을 하시면 기간에 따른 구독비가 들어가지만 구독비를 내시고 이제 쭉 회차를 여러 개를 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리, 30년 전 작품인데요. 엄청 촌스럽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막 진짜 옛날 사회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요즘의 사회 모습과 그닥 다르지 않아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명희 작가님의 어떤 장편의 분위기와 이 단막의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느껴보시면 더더욱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세리와 수지입니다. 이 작품은 1995년 MBC 베스트 극장 극본 공모 당선작이에요. 이 작품을 쓰신 작가님은 누구냐? 바로 노희경 작가님입니다. 여러분 노희경 작가님 잘 알고 계신가요? 노희경 작가님이 이 세리와 수지로 당선이 되셨지만 실제 방영된 거는 엄마의 치자꽃이라는 작품이 먼저 방영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제게는 그냥 세리와 수지가 데뷔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을 소개하기 전에 노희경 작가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노희경 작가님에 대해서 많이 아실 테지만 노희경 작가님은 굉장히 지금까지 많은 작품들을 하셨고 그 모든 작품들이 다 좋은 평가를 받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소개하면 좋겠지만 인상에 많이 남았던 작품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세리와 수지, 오늘 소개할 세리와 수지, 그다음에 내가 사는 이유, 거짓말, 바보 같은 사랑, 꽃보다 아름다워, 굿바이 솔로, 빠담빠담, 그 겨울 바람이 분나, 괜찮아 사랑이야, 디어 마이 프렌즈, 가장 최근에 했던 우리들의 블루스, 그리고 이제 방영할 예정인 쇼 비즈니스라는 작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윤정 PD님이 연출하신다고 해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세리와 수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세리와 수지는 베스트 극장 230회에 방영된 작품으로 1996년 6월 28일에 방송되었습니다. 이 작품에는 두 명의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세리, 수지. 이 세리라는 인물은 삼이자 배우님이 연기하셨는데요. 노아도라는 섬에서 룸사롱 장밋빛 인생을 운영하는 인물입니다. 수지는 전미선 배우님이 연기하셨는데요. 이제 그 술집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나옵니다. 이 세리 아줌마가 섬에서 나와서 자기와 함께 룸사롱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서울에 와요. 서울에 와서 소개를 받아서 이제 수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지와 함께 섬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수지는 계속 중간중간에 도망을 치려고 막 시도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세리한테 계속 잡히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세리 아줌마랑 이 수지가 서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삶을 살게 됐는지 서로 사연도 나누고 또 티격태격하면서 가까워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삼이자 배우님의 연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전미선 배우님의 제가 기억하는 전미선 배우님은 되게 우아하고 조용하고 이런 역할을 진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이미지가 많은데 여기서 이 수지라는 인물은 조금 당돌하고
또 자기의 의견도 제대로 이야기하고 막 이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이 전미선 배우님과 이미지가 너무 다른 인물인데 이 연기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배우님에게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싶을 만큼 좀 놀라면서 봤던 기억이고요. 그리고 보면서 많이 그리웠습니다. 전미선 배우님이. 네. 이게 30년 전 작품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컴퓨터 그래픽이 나오는데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좀 어설프고 좀 웃기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인 어떤 시선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연기가 굉장히 좋고 또 한 가지는 이 대사가 너무 재밌어요. 실제로 진짜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이 대사의 맛이라고 할까요? 그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 보면서 진짜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네. 세리 아줌마와 수지라는 작품으로 이제 당선되셨지만 방송은 세리와 수지로 방송됐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수지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시청률의 제왕인 드라마 작가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피비 작가님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피비 작가님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제가 피비 작가님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피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1990년에 KBS 드라마 게임 미로에 서서라는 작품을 집필하면서 이제 등단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KBS에서 이브의 반란이라는 단막극도 집필하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KBS에서 종적을 감추시고 1997년 MBC 베스트 극장 극본 공모에 두 여인이라는 작품을 응모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우수상으로 선정돼서 당선이 되시고 이후에 MBC 베스트 극장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두 여인이라는 작품이 영상화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아직 영상화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스트 극장에서는 솔로몬 도둑, 왼수, 섹스 그리고 성격차 이런 작품들을 연달아 집필하셨고 이후에 필력을 인정받아서 일일 드라마를 집필하게 되십니다. 이후에 일일 드라마를 좀 몇 개 꾸준히 하시죠. 어떤 작품이 있냐? 자, 첫 번째 일일 드라마가 바로 보고 또 보고입니다. 보고 또 보고는 겹선원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이제 드라마가 전개가 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겹사돈이 뭐 그렇게 큰일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진짜 그게 너무나 충격적인 소재였어요. 근데 그 충격적인 소재를 아주 재미있게 드라마로 풀어내셨고요. 이후에 온달 왕자들, 인어 아가씨, 왕꽃선녀님, 하늘이시여 이런 작품들을 집필하셨습니다. 보고 또 보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쓰신 1일 드라마인데 그 당시에 이제 KBS와 MBC가 1일 드라마가 똑같은 시간대에 방영이 됐어요. 근데 5년 만에 KBS 1일 드라마를 시청률로 이제 이기게 되고 이 1일 드라마가 끝난 후에 뉴스도 방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 1일 드라마의 영향으로 MBC 뉴스데스크가 당시 KBS 뉴스9을 앞서기도 했다고 하네요. 굉장한 능력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5년 압구정 백야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금 아쉬워하고 서운해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피비 작가님의 팬이 있었는데 이 피비 작가님 팬들이 그때 굉장히 아쉬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후에 2021년 TV조선에서 방영됐던 결혼작사 이혼작곡을 들고 화려하게 복귀하십니다. 이때 이제 피비라는 필명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떤 작품을 계속 이어나가실지 굉장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작가님 중에 한 분입니다. KBS 드라마 게임 미로에 서서로 이제 데뷔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미로에 서서가 여러분 인어 아가씨의 기본 바탕이 되는 작품이에요. 인어 아가씨의 주인공이 드라마 작가고 자신의 아빠와 바람난 여배우에게 복수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미로에 서서는 자신을 버린 어머니가 또 여기서는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드라마 작가가 돼서 이 어머니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설정이 비슷하다.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미로의 서서에서 주인공을 버린 엄마의 역할을 정영숙 배우님께서 연기하셨는데 이제 반대로 인어 아가씨에서는 이제 남편을 빼앗긴 그 비련의 엄마의 역할을 정영숙 배우님이 하셨죠. 그래서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렇게 바뀐 이런 캐스팅이 있었다. 그리고 진짜 또 재밌었던 건 뭐냐면 옛날에 인어 아가씨가 표절 논란에 한번 휩싸였던 적이 있어요. 중국 어떤 드라마를 표절했다라는. 그런데 이 미로의 서서가 같은 작가인데 혈정이 비슷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로의 서서가 그 중국 드라마보다 훨씬 먼저 방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절 논란을 무마시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미로의 서서는 여러분 조금 이제 데뷔작이니까 조금 어설프긴 한데 재미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유튜브 KBS 같이 삽시다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드라마 게임 미로에 서서. 그래서 인어 아가씨 재밌게 보신 분이면 이 미로에 서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임성환 작가님, PB 작가님의 MBC 베스트 극장 데뷔작 솔로몬 도둑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솔로몬 도둑은 1997년 7월 18일 베스트 극장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279회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둑이 집을 털러 이제 들어갑니다. 베란다로 탁 들어갔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따로따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다리가 하나 부러져 있고 아내는 팔이 하나 부러져 있어서 이 도둑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둘을 이제 깨워가지고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둘은 신혼 3개월 차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둑이 너네 도대체 왜 이혼을 하려고 하냐. 이 신혼의 이 좋을 때에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입장에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이 도둑에게. 이런 점이 안 맞아요. 뭐 이런 점이 불편해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1997년 작품이라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상과는 진짜 맞지 않지만 너무 이 티격태격 하는 게 좀 재밌고 좀 어이없이 웃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게 정말 PB 작가님의 특징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게 모두 다 너무나 말을 잘해요. 여기 이제 주 등장인물이 3명이거든요. 도둑, 남편, 아내. 근데 도둑, 이 남편, 아내 셋 다 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이게 과연 논리적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 있는 말 같은데 또 말을 막 듣다 보면 또 은근히 설득이 되는 그런 이상한 논리적인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게 또 재미있어요. 이렇게 말을 듣다 보면 그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또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래 이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저도 모르게 설득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이 신혼부부가 싸우는 게 굉장히 사소한 거거든요. 우리 일상에서도 다 이렇게 사소한 걸로 막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재밌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을 잘 녹여낸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 한번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웨이브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너스! PB 작가님의 단막극 중에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단막극이 있어서 이렇게 보너스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자, 어떤 작품이냐면 1997년 8월 8일 MBC 베스트 극장 281회에 방영된 웬수라는 작품입니다. 이 웬수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주도의 풍경도 아주 예전의 제주도의 풍경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재미도 있고요. 근데 이 웬수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둘의 이야기예요.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하나 있고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과 살다가 아들을 결혼을 시켜요. 며느리를 들이게 됐죠. 그리고 며느리도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아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 며느리, 손자 이렇게 셋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한테는 한이 있는 거죠. 남편도 일찍 죽고 자신의 아들도 일찍 죽었으니까. 너무너무 슬픈 가슴에 한이 맺혀있는 상태입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이제 친척 일이 있어서 섬을 잠깐 떠나게 되는데 그때 스님이 이 집에 찾아와요. 그래서 스님에게 시주를 한 며느리에게 스님이 그 아들을 보고 이 아들 단명할 팔자다. 일찍 죽게 하기 싫으면 머리를 깎여서 절로 들여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며느리가 아들 머리를 깎여서 절로 들여보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와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끝까지 어느 절로 보냈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그 마음이 너무 약간 짠하게 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는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남편 잃고 자식을 절로 들여보내서 정말 못 보고 사는 상황인 거죠. 둘 다 되게 슬픈 가슴이 이제 하늘 안고 사는 인물인데, 둘이 살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엄청 구박해요. 막 괴롭히고 구박하고 심술 부리고 하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중풍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 병간호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 다 수발 들었는데 이제 반대가 된 거죠.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다가 치매까지 오게 됩니다. 며느리가.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거 막 그대로 그거보다 더한 것들을 막 이제 막 일부러 괴롭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막 그렇게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설정을 짰지? 너무너무 천재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단막을 보면서 임성원 작가님이, 이 피비 작가님이 진짜 천재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봤던 작품이고, 그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막 상황이 역전된 게 막 통쾌하고 이렇진 않거든요. 왜냐면 둘 다 가슴에 한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 또 굉장히 둘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끈끈한 정이 없을 수 없잖아요. 이 정도 있고 이 가슴에 한도 있고, 그래서 이 둘의 이 스토리가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약간 찡한 울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피비 작가님의 어떤 자극적인 드라마들만 보셨던 분들은 이 작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깊이 건드릴 수 있는 작가구나 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솔로몬 도둑보다 이 왼수가 훨씬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두 작품 모두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보시고 감상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